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23억 5천만 원 이것을 검사가 되면 이렇게 쉽게 꿀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사가 되면 쉽게 꿀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또는 염려를 끼쳐지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꿀 수 없는 돈이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차용증만 있고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금융거래 정보 내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시면 됩니다, 자료를.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표로 내셨다고 하셨어요. 수표 몇 장으로 내셨습니까? 몇 장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그 계약을 장소에 직접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3억 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내역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IU에 2천만 원 이상의 거래 다 통보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이거 오후까지 내시겠습니까? 그 금융자료는 제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떳떳하게 입증하시려면 이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자료를 내시지 않고 계속 현금 거래만 하셨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억 단위의 거래가 되면 통장 이체를 합니다. 대부분. 거래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부동산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돈을 주고받게 돼서 아마 수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금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이츠빌라 전 주인 윤영철 씨에게 지급된 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보 내역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해명하신 대로 계산을 하면 이자 비용이 월 517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공무원, 지금 후보자의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월 평균 600에서 700만 원 맞으시죠?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개념이 없으십니까? 돈에 대해서? 아니 600에서 700만 원을 한 달에 받으시는데 예. 이자를 517만 원을 내십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활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아들과 며느리도 네, 벌고 아들과 있고. 며느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 참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아드님 2006년도에 총 급여가 88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1,084만 원이고요. 네. 재산 신고서상의 예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네. 2007년에는요. 아드님이 2,200, 800만 원을 벌었는데 신용카드액은 2,600만 원을 씁니다. 예금액은 4,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08년에는 2,9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3,600만 원이고요. 재산신고서상의 예금액은 7,1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신용카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쓸 때 회사 비용을 먼저 쓰고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 비용을 쓴 것이라면은 그 입증 자료를 내십시오. 회사에서 이거 얼마든지 다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이거는 예. 개인 신용카드입니다. 개인 네.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렇게 했고 그러면 예금액은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한 달에 700만 원 받으셨는데 이자로 518만 원을 내고 그렇죠? 네, 아드님 예금액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아니 제 예금이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드님 예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은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2천만 원 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006년도에 800만 원, 2007년도에 2,200만 원. 수입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신용카드액은 이거보다 훨씬 초과한 2,600만 원을 쓰고 예금은 4,700만 원을 합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돈의 흐름이 저렇게 되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에요. 소나타, 아드님 소나타 있죠? 네. 이 소나타가 재산상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성관 내정자는 재산 신고 시에
어머니 김영주 사모님께서 증여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띄워보니까 이 자동차는 재수 씨인 오향미 씨 소유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허위 신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네, 이 부분도 오후에 해명을 좀 부탁하고요. 아까 그 J클럽, 자스민 클럽의 구매 실적이 3,5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뭐 그 카드가 그런 카드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띄워보니까 천씨 내종자 가족이나 친구 석씨 명의가 아닌 이게 신모 씨로 밝혀졌거든요. 네. 이 신모 씨가 누구십니까? 제 윗동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 동서 이 부분도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내정자께서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 내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거 금융거래 정보 내역 추적 안 하시겠습니까? 기소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 명확한 답변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요, 12억 전세금 이것도 현금으로 지불하셨나요? 언제 12억? 하이츠 아파트 전세자금이요. 뭐 수표나 뭐 그런 걸로 네, 해놨을 전부 다 현금 거래를 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을 제가 굉장히 외람됩니다만은 1000 캐시, 1000 현금 이렇게 별명 붙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74.2 이 금융거래 정보 내역과 관련해서 아까 후보자께서 그 윤영철 씨 리만브라더스 부지사장으로 있는 것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기 아까 곤란하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성관 내정자께서 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시고서 어떻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2년간 떳떳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천성관 내정자가 독립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검찰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의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질의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꼭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후 2시가 넘었는데도 지금 전혀 자료가 하나도 오고 있지 않고요. 특히 검찰 내에서 정상적인 거래임을 모두 확인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 했는데 왜 검찰 내에서만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을 합니까? 국민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시로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선입니다. 이 승계한 리스 차량 제네시스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해명을 보면은요,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적법하게 승계한 시점이 2009년 6월 22일이죠? 예. 이 6월 22일 날 내정자 통보 받으셨죠? 6월 21일 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서류가 보면 이 내정자 통보 받으신 후에 작성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2009년 6월 22일 날 리스 적법하게 승계를 했는데 보증금을 그 배우자께서 김영주 배우자께서 2008년 5월 29일 날 1,746만 원을 내셨네요. 1년 전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보증금은 그때 낸 게 아니고 우선 그게 22일 여기 날 자료 제출을 보면은 2008년 5월 29일 날 낸 걸로 돼 있거든요. 원래 그 차는 저희가 6월 17일 날 저희가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캐피탈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절차를 진행하느라고
19일 날까지 됐고 19일 날 그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 질문은 예. 2008년 5월 29일 날 배우자 김영주 씨께서 보증금 1,746만 원 낸 것으로 돼 있는데 적법하게 리스를 계약한 날은 2009년 6월 22일입니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첫째. 그 보증금은 저희가 저희 집사람이 낸 게 아니라 집사람 이름으로 냈다고 지금 서류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량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승계한 것은 2009년 6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년간 내신 것은 2008년 5월 29일이고요. 1년간 제 친구가 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친구한테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아니 2008년 5월 29일 날 배우자 명의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것은 해명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캐피탈 회사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지 저희가 그걸 인수했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가 있다는 취지지 5월 달에 제 처가 그 보증금을 그렇게는 계약을 안 한다고 아닙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게는 계약을 안 한다고 돼 있고요. 더군다나 이 신한 디벨로프먼트 회사 이것이 이제 그 리스 담당 차량 회사인데 여기에 또 동생 천성훈 씨가 사회이사로도 근무한 적이 있네요. 그렇죠? 사회이사가 아니라 등기이사였을 겁니다. 네, 이 등기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제네시스 차량에 아까 신모 씨가 제가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윗동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제네시스 차량에는 왜 윗동서 명의의 J클럽 주차 카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 동서 카드 가지고 글쎄, 그거는 지금 해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날짜도 하나도 맞지도 않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날짜도 맞지도 않고 적법하게 승계를 했다면서 1년 전에 보증금을 내시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제휴 사건 아시죠? 제휴 사건 상품 구매 담당 이사가 수입 차량을 피고인의 처에게 15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임죄 적용 기소되신 거 아시죠?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똑같습니다. 케이스가. 다음에요. 또 이 동생분이 5억을 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5억을 빌려주셨는데 세금을 안 내셨어요. 왜 세금을 안 내셨나 하고 이걸 서울시 지방세 납세 사실 체납 증명서를 띄워봤더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도 못 내시는 분이 어떻게 5억을 빌려줍니까? 그 세금 문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서 제가 동생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전산 처리가 잘못됐었고 전산 처리 그게 전부 그럼 다 서울시 전산 처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주민세는 제가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세금 종합소득세도 안 내셨고 주민세도 안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안 낸 이유가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띄워준 그 자료입니다. 그럼 서울시의 전산 처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이런 거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 후보자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득세 부분은 전부 납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어디다 납부를 한 겁니까? 지금 서울시 이 자료에 보면 안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 안 보이세요?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또 하나는요. 5억을 어디서 빌려줬냐 그랬더니 제너비 오믹스라는 데 자본금 10억 출처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이 제너비 오믹스를 알아보니까 이 덕원 트레이딩이에요. 아까 박지원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 덕원 트레이딩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키원 건설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키원 건설에서 우리 담배를 우회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회 상장하는데 또 동생분이 여기에 또 이사로 돼 있으시네요. 그리고 우회 상장하면서 여기에서 이 산미정보와 이 부당 유출 혐의로 280억 원 형사 문제가 걸려 있고요. 이것이 공교롭게 오비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는 동안에 특수 2부가 이것을 내사를 했고 2009년 4월 달에 여기서 또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리 담배 회사와 동생분 천성훈과 또 후보자님과 삼각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우리 상장하는 이 과정에서의 이 280억 원의 부당 유출 혐의의 과정에서 자본금 출처를 따지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자본금이 10억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CJ 이재현 회장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이 사건이 이게 CJ 이재현 회장이 개인 자금 380억 원을 관리해온 사람이 살인 교사 혐의로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2009년 1월 19일 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이게 갑자기 네, 추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그 출입국 관리 업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출입국 관리 업무의 주무부서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박경재에 대한 그 출국 여부를 확인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천성관 그 후보 내정자도 그 박지원 의원님 질의 때 해외 나간 사실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출입국 기록 띄워보면 바로 확인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답변만 하면 그러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출입국 관리 기록을 지금 법무부 소관부서입니다. 소관부서. 바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는 청문회의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 기록을 저렇게 모른 척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는 게 무슨 법치국가가 이 모양입니까? 그 후보 내정자의 출입국 사실은 본인 건데 그거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박영선입니다. 장주영 변호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산 참사 사건 이제 지금 아직까지 마치 미제 사건처럼 지금 남아 있죠. 어떻습니까? 네, 아직 확인되지 못한 네. 또는 유족 측에서 풀어야 될 의혹을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시 현장 목격자들이 여러 차례 진상조사를 요구를 했지만 묵살하다가 언론에 당시 촬영 화면이 공개되면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결국 특공대원들 무혐의 처분 내려졌는데요.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용역들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초기에 고발장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제가 밝혀지면 엄벌에 쳐야 된다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네. TV에서 용역들의 행위가 공개된 다음에 그 처벌이 이루어졌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해서 미제 아직 그 밝혀지지 않은 분들을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밝히려면 진압작전 계획이라든가 특공대들의 투입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특공대들의 그 진술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진상조사 활동하면서 모든 자료를 본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 경찰이 이게 워낙 이례적으로 농성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워낙 그 참사 자체가 불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그 광재 진압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진상조사를 했고 바로 말씀하신 그런 그 경찰 내부의 어떤 작전 계획이 과연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짜여져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인권보호수사준칙이라는 거 법무부 훈련 제62조에 보면은요. 기소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되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검찰이 이걸 지켰나요? 지금 이 농산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어떤 이유인지 수사 기록 공개를 일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말하면 법 집행, 공권력의 집행이 정당한 것이었냐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뭐 사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개를 꺼리는 서울지검장을 하였던 분이 검찰총장 내정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수사기를 공개하는 것은 변호인 측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그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법을 집행하는 그런 그 최고 지위에 있는 분이 과연 그 법원의 명령, 아니 그분이 직접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그 본인이 그 책임이 있죠. 예, 네,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거부를 했다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찰총장 후보 내정자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동안에 쭉 검사로 계시면서 처리했던 사건 주로 이제 공안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공안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 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꽤 있고요.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실 때 처리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좀 적절하지 못한 뭐 기소 내용이라든지 수사라든지 또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는 과연 그 검찰 총수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변 소속이신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네, 민변에서는 지금 사실 그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그런 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뭐 반복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용산 참사 부분 아니더라도 오늘 오전 중에는 주로 이제 이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 의혹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질의가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오후에 우리 담배와 관련해서 천성간 후보자의 동생이 있었던 회사가 300억 원이라는 그 손해를 봤지만 이게 지금 이제 무혐의 처분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어느 언론사에서 단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분이 과연 그 검찰총장 후보로서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는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다 뭐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뭐 알고 있는 건 이제 그 거액의 채무를 지었다, 빌렸다,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직에 계신 분이 그렇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게 소액의 뭐 많지 않은 금액이라면 모르겠는데 뭐 10억대 그 채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공직에 계신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주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예. 공직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얼만큼 그 공직자가 신뢰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실정법상의 비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 관련 법규 좀 찾아봐. 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침부터 자료를 요구를 했고 더군다나 본인에 관한 서류는 이게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한 서류를 못 내는 것을 양해해달라. 그러려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금융자료는요. 네. 국회의원도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이거는 다 조회를 해가지고 다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이 금융자료와 관련된 거 정보 내역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 후보자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합니까?
자, 이건 그러면 공직자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 자료, 금융자료 이런 것은 이거는 그 일반 국민들이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런 그 인사청문회라든가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내야 되는 자료죠. 근데 어떻게 검찰에서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저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5억 원을 차용한 금융자료요. 이것은 즉시 전달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동생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자료가 지금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박경재로부터 바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박경재 증인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존비속의 2007년 이후 금융소득 내역 조회서를 제출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네. 저희가 매년 재산 등록 신고를 할 때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재산 등록 신고를 할 때 공개되는 부분은요. 12월 말에 잔고입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금융소득 내역의 1년간의 거래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신고상의 금융소득 내역을 쓰는 것은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하기 때문에 2007년도 12월 31일 날 예금을 다 인출해버리면 31일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주셔야죠. 또 후보자 동생 천성훈의 2005년 이후 국민연금 부과 내역 및 납부외역 부여 등급 이거는 법무부 소관 자료라 그래서 지금 제출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왜 계십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다른 부서입니까?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이건 출입국 소관. 를 내주십시오.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검토를 하시나요? 조금 전까지는 다 내셨다면서요? 재산 등록하실 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최종 12월 31일자 기준만 저희가 내게 돼 있지. 그러니까 12월 31일자 기준은 재산 등록상의 문제고요. 네, 네.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 또 수표 플러스 현금 아닙니까? 모든 거래를 다 수표로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자, 그러면 자료를 안 내니까 그런 거죠. 이정현 자료를 내시면 우리가 왜 이럽니까? 자, 이정현 의견을 말씀하세요. 지금 왜 이것을 볼 수밖에 없냐면요. 아까 월급이 얼마인지도 확실하게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봉 8천만 원 추정해가지고 한 달에 600 내지 7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월급도 수표로 받으셨습니까, 후보자님? 월급은 은행으로 분명히 계좌 이체되겠죠? 아니, 질의가 아니라 이게 자료를 안 내기 때문에요. 이거는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입한 23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아주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518만 원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추가로 뭐가 있기 전에는요, 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드님이 월급이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해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저축액을 따지면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주기 전에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지금 대차 대조표가 맞지가 않습니다. 골프 핸디는 어느 정도나 되세요? 요새는 잘 안 쳐서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골프를 잘 치시는 싱글로 후배 검사들은 알고 있던데요. 예, 그랬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골프장에는 얼마나 자주 가셨습니까? 가끔 가끔이라는 것이 얼마만인가요?
그냥 뭐 친구들하고 가게 되면 가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그냥 가끔 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끔이라는 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시는 걸 말하나요? 매주 가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2주에 한 번 정도 가시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골프장에서 이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이 거의 매주 가시는 걸로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지검장 되시기 전에는 거의 매주 가셨고 술도 상당히 좋아하신다면서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룸사롱도 상당히 자주 다니시는 걸로. 그건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잠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배 본사 압수수색한 거 아시죠?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3월 4일 날 압수수색했는데요. 뭐 그건 실무진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면은 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올라가나요? 중요한 사건인 경우엔 저한테 오지만 아마 그 사건은 그렇게 되질 않았었던 이 사건이 바로 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동생이 관여되어 있는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저는 그 사건 수사할 때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이것을 몰랐다고 대답하시면은 참 중앙지검장 취임하신 게 1월 19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본사 압수수색 당한 것이 3월 4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 대표가 3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어요. 배임죄로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4월 14일 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나중에 그 청문 과정에서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처분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본 적이 확인해서 있습니다. 왜 이게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까? 그때 그 횡령 금액이 뭐 정확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인지는 제가 잘 기억은 없는데 300억입니다. 예. 아마 뭐 그 경영상의 무슨 그 판단이었기 때문에 죄책을 크게 묻기가 어렵다. 그런 취지로 제가 보고를 요거 자료 좀 불구속 기소 이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뭐 불구속 기소한 이유라는 것은 자료를 만들질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왜 했어야 되는지 그럼 사유서를 하나 써 주십시오. 저희가 뭐 그런 관행은 없는 그런 것으로 관행이 알고 있고 있습니다. 없고 불구속 기소를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사건 판단 기준이나 결정 기준이나 글쎄, 그러니까 그 종전에 처리했던 기준을 사유서를 좀 한 장 내주세요.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청문 과정 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그렇게 그 당시에 말씀- 모르셨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그러니까 그 보고를 뒤로- 청문회 과정에서 받으셨겠으니까 네. 요게 왜 요런 연유로 됐는지 사유서를 좀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는데 예. 배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뭐 본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예요. 본 것 같다고요. 굉장히 이 법을 하시는 사람 같지 않은 답변을 하시네요. 영장 기준이나 뭐 양형 기준은 실무선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유서 하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 불구속 기소됐는지. 그것은 저희 내부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네. 드리기 그래도 곤란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더군다나 3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것이 불구속 기소됐고 이 회사의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동생이 이사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연결고리만 보더라도 저는 사유서를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돼서 뭐 혐의가 인정되면 그분이 법원에서 중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구속
어쨌든 불구속 기소한 이유에 관해서 이거는 사유서를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답변을 갖다가 좀 정정당당하게 하시지 못하는 태도 같은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러십니다.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정당당하지 않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으시면요 정정당당하게 답변서를 내십시오. 다음에요. DJ CD 100억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CD 100억 원을 DJ와 관계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서울지검에 이첩을 했죠? 그렇죠? 예, 저희가 받아 있습니다. 네. 또한 DJ 부인 이희호 여사의 신한은행에서의 6조 인출 발언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이 CD 100억과 6조 관계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어떻게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것도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CJ의 이재현 회장님 잘 아시죠? 그렇게 잘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잘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요. 또 신한은행의 나흥찬 회장도 잘 아시죠?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나흥찬 회장님은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네, 좋습니다. 이 CJ 이재현 회장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죠? 본 적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제출 문제가 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 제출하신 자료 가운데요. 이 자기합수표 515699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합수표 요것이 여기서 인출이 돼서 어디로 갔는지 요거는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요거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박경재에게 400만 원 이자를 줬다고 그렇게 이제 자료에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400만 원을 어디서 인출해서 어떻게 줬다는 것인지 전혀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따 추가 보충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터뷰를 있습니다. 그때 간사들 협의를 해서 결과를 좀. 요거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지금 말씀 들으셨죠?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의견을. 제가 추적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은행에 바로 얘기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인출을 하셔갖고 누군가에게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는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하고 네. 이 자료 요거합니다. 박경재에게 400만 원 이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써서 내셨는데 이 이자를 도대체 어디서 주셨다는 건지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합수표 번호 5156990 이거 인출해서 이 수표가 어디로 갔는지 이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네. 이 부분은 간사 두 분께서. 아니, 이건 간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거에 대해 2차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출한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예. 권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 본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지금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출을 해가지고요, 이 자기합수표를 인출을 했는데, 이 인출을 한 것이 누구에게 갔는지, 왜냐면 본인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쵸? 저희가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주영 의원님이 박영선한테 돈을 보낸다 그러면 이주영 의원이 저한테 얼마 보냈다, 이게 딱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고, 왜 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이렇게 입을 담고 계십니까? 이거 정말 참 이상합니다, 진짜. 점점 의혹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분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아니, 예. 위원장님, 검찰총장 후보 내정자면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료 안 내고 이래도 됩니까? 예, 저 후보자님 좀 전에 400만 원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400만 원 정도는 그럼 뭐 그냥 콩나물 값입니까? 저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아까 7억 5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네? 대비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7억 5천은 기억이 나고 400만 원 돈 쓰는 건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이 400만 원을 어떻게 이자를 갚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할 수 없다. 지금 청문회 준비하신 지 벌써 며칠이나 되셨는데 이거를 기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강부자 내각의 대표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서민들이 지금 이 400만 원이면은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은, 그까짓 거는 뭐 어떻게 뭐 누구한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이거는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7억 5천은 기억하시고 400만 원은 기억을 못 하시면 억 단위 돈만 기억을 하십니까?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400만 원 이자를 안 갚으셨으면 이거는 뇌물죄입니다. 근데 이 400만 원 어떻게 갚았는지 돈을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통장이 그거 하나만도 아니고 꼭 제 통장에서 그러니까 나간 제출을 하십시오. 제 통장에서 나간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돈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구성이 준비를 됐는지. 뭘 하신 겁니까?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내일 답변하는 거 뭐가 지금 아구가 안 맞아서 이 부분을 대답을 못 하시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박경재 이 부분도요. 지금 이분이 7월 8일 날 일본으로 출국을 하셨어요. 7월 7일 날 야당 의원들한테 제발 나를 증인에서 빼달라고 로비하던 날이 바로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날 로비하다가 안 되니까 7월 8일 날 출국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박경재 이분이 오시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7억 5천만 원이 정말로 박경재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거든요. 더 의혹이 증폭되죠. 제가 왜 이 자기합수표를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냐면 공교롭게도 이 6월 11일은 그 동생 되시는 분이 덕원 트레이딩 5천만 원이 30억으로 증자되는 날입니다. 동일한 날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아까 이 우리 담배 회사하고 전혀 왜 불구속 기소했는지 동생이 여기 사회이사로 있는데, 이거가 소명자를 내라 그랬더니 지금 여기 답변이 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동생이 우리 담배 회사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제2사의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들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등본 띄워보면 여기 동생분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검찰이 낸 이 소명자료 자체가 팩트가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확인해달라고. 저도 요 보도자료는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등기상 이거 띄워보면 등기사인지 아닌지 다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확인을 전혀 할 사실이 없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 문건을. 네? 아니, 바로 확인해보고 뭐고 지금 검찰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이렇게 프린트물로. 제가 그럼 검찰 청문회에 보도자료 있었기 때문에, 자체가 청문회에 검찰 있었기 보도자료 자체를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청문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수이부, 중앙지검 특수이부에서 낸 겁니다. 예, 확인해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때 수사할 때 직접 수사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특수이부에서 수사하셨지. 그럼 특수이부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보도자료입니다. 보고만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지금? 얼마나 엉터리로 지금 이 검찰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작성된 경위를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아까 이재현 회장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 회장 어떻게 아십니까? 특별히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친분이 있으신가요? CJ 이재현 회장하고요? 그냥 얼굴 정도 아는 사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석에서 만나신 적은 없습니까? 예, 특별히 제가 알기에는 사석에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CJ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 관리하면서 이 살인 청부 사건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이 사건이 묻혀졌습니다.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제가 부임한 뒤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경찰이 강력하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서 유야무야 됐고 이 중앙지검으로 오신 다음에 이것이 묻혔는데 이 문제는 이 이재현 회장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게 이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시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계속 모른다고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지금 제대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이 세종나무 천신일 회장과 그 CJ의 주식거래 관계 그거는 그 두 분 사이 일이지 저하고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일입니다. 알 수 없죠. 제가 예. 이거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문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주식 거래일은 2007년 5월 16일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그런데 18개월 동안 다시 말하면 2008년 12월까지 이 거래 내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CJ 사건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어서 종결이 됐다고 그럽니다. 12월 31일 날 이게 종결된 걸로 이렇게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 여기에 보면 이 CJ 이재현 회장과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그리고 천성관 후보자 이 세 분이 얽혀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것이. 전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2008년 12월까지 이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 거래관계 계약서가 있으면서 이것이 다시 대선 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게 고리거든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 질의를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박경재 부분 오늘 안 나오신 분 있잖아요. 일본으로 가신 분. 이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박경재 이 부분이 안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응분하는 그 고소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박경재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천성관 내정자와의 금융거래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명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희가 이 소명 사실을 다 100%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 이 내는 보도자료를 보면 천성관 후보자의 동생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 근데 이 등기부 등본 하나만 띄어본 확인이 가능한 거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지금 보도자료를 내는 이 판국에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질의가 끝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